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공지능 가상인체 유한 의약품 작용 원리를 탐구한 심현재 안정찬 박미인의 이영우입니다. 교수는 이도현 교수님이시고 조교는 이상현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연구 동기와 관련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동기는 기존 의약품 개발 방법은 동물 실험에 의존하여 약품을 개발하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 실험은 그 윤리적 문제와 그 실험적 정확성 그리고 사람과의 유사성 등의 문제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의약품 개발 방법의 경우 의약품의 부작용이 예측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는 인공지능 가상인체를 이용하여 해결하자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가상인체란 코다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이 코다란 바이오 의료 분야의 그런 논문들과 실험 데이터들을 조합하여서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구축한 가상인체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계획한 연구 목표는 관심 질병 하나를 설정하여 그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화합물들을 찾은 후 그 화합물에서 질병으로 가는 여러 경로들을 찾은 후 그 경로들에서 효율성과 그런 것을 따져서 그 경로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찾고 더 나아가서 그 경로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 경로들의 우선순위 정하여 그런 효율적인 경로를 찾는 것이 저희 연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후에 설명하겠지만 관심 질병으로 설정한 게 뇌전증이거든요. 이 뇌전증은 뇌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정기적인 자극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신경학적인 증상인 발작이 특별한 원인 없이 반복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인으로는 뇌 이상 전류가 흐르는 것이 뇌전증의 원인입니다. 증상으로는 근육간대 경련, 근육 긴장 이상, 혼수 등이 있고 이 뇌전증은 이상 전류가 흐르는 뇌 부위에 따라서 분류하는데 그 예로는 전두엽 뇌전증, 후두엽 뇌전증, 측두엽 뇌전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경로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은 바로 그래프 이론입니다. 그래프 이론이란 유한계의 정점들과 변에 대하여 그 결합 방식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프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런 그래프에서 정점들을 노드라고 하는데 그림에서 A, B, C, D, E가 노드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정점들 사이에 있는 선들을 엣지라고 하는데 A, B, A, B, C, E, D가 엣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프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중심성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중심성이랑 그래프에서 얼마나 노드가 중심적인가에 대한 척도를 나타냅니다. 중심성에는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을 사용하였습니다. 연결 중심성이란 한 노드에 연결된 모든 엣지의 개수를 나타내어 주는 것으로 여기서 이 그림에서 1을 보게 되면 연결 중심성이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개 중심성인데 이것은 노드의 중요성은 노드가 자기 자신이 아닌 임의의 XY 노드에 대해 XY 최단 경로에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비율로서 매개 중심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뇌전증을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그 뇌전증을 선정한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사전조사에서 7가지 질병들을 선정하였고 그 중에서 한 가지 관심 질병을 선정하기 위해서 3가지 기준을 도입하였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그 질병이 작용하는 기관이 명확하다. 두 번째 기준은 질병의 원인이 명확하다. 세 번째 기준은 질병에 관련된 컴파운드 개수가 많다였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그 질병에 대한 그 정보를 수집하고 컴파운드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질병에 작용할 수 있는 컴파운드를 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컴파운드 개수가 많을수록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7가지 질병을 조사하였고 여기서 위 세 줄에서는 컴파운드 개수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제외되었고 B열은 관련 기관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뇌출혈, 탈모, 뇌전증이 있는데 뇌출혈과 탈모는 다른 그 약을 사용하지 않은 치료법이 많다고 검색되었고 뇌전증은 약물로 치료를 많이 한다고 저희가 검색 결과가 나와서 뇌전증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가정에서 코코넛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는데 이건 첫 번째 조에서 말했다시피
관련 기능식품이나 전통의약품, 합성의약품 또는 약물과 그 타겟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놓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저희는 페노타입을 그 질병에 대하여 검색할 건데, 앞에서 저희는 관심 질병으로 뇌전증을 설정을 하였죠. 그래서 뇌전증을 검색을 해 주니까 저기 페노타입 아이디라는 게 나오고, 저 페노타입 아이디는 뒤에서 프로그램을 돌릴 때 필요한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여기 컴파운드, 이 질병과 관련된 컴파운드들이 나옵니다. 저희는 근데 여기 보면은 에필립시 프론탈 로브라 돼 있는데, 이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전두엽에서 발생하는 뇌전증입니다. 저희가 왜 이거를, 저희는 그 전두엽 뇌전증과 측두엽 뇌전증 두 개를 조사를 해서 그 둘에 연관된 컴파운드들 중에 일치하는 컴파운드만 뽑아서 먼저 개수를 줄이고 난 후에 그 중에서도 뭐 진정제나 항경련제 같은 실제로 뇌전증을 치료한다고 알려져 있는 컴파운드들만 이렇게 추려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후에 나올 과정들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 앞에서 이렇게 22가지로 추려낸 관심 컴파운드들과 저희의 관심 질병에 대하여 코다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실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는 컴파운드 진1, 진2 그리고 저희의 관심 질병 순서로 경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로에 포함된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을 텐데요. 그 유전자의 종류마다 전체 경로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그 개수를 구하고, 그 전체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그 개수를 그 유전자들의 대입을 하여 두 유전자 진1, 진2의 개수를 더해서 경로의 점수를 매겨줍니다. 그래서 그 점수로 순위를 이렇게 나열을 할 건데요.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전체 경로에서 이 진1, 진2의 이 조합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세서 더 많은 것을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코다 시스템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일단 저희가 아까 코코넛이란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저희가 이 컴파운드들과 진 그리고 이 페노타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컴퓨터에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리눅스 서버에 접속을 하여서 그 실행을 하였는데요. 제가 아까 보면은 이것은 스타트 노드, 시작 노드로는 컴파운드 하나를 잡아서 실행을 한 것이고, 끝 노드에서는 저희의 관심 질병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두엽 뇌전증에 대해서 실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결과로 이런 텍스트 파일, 이런 엑셀 파일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가 A줄은 중심성이라고 아까 이론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이건 넘어가고, B 같은 경우에는 컴파운드의 종류에 대해서 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컴파운드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컴파운드가 종류가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C, D는 거쳐가는 유전자 경로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유전자 C, D가 있고, E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 생물학적 과정을 말해준 것이고, F열은 저희의 관심 질병인 전두엽 뇌전증입니다. 여기서 어떤 유전자가 경로에 많이 포함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 SP1이 되게 많이 보이죠? 이렇게 어떤 유전자가 경로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 유전자를 지나는 경로가 이 질병까지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하여 그 개수를 세서 저희가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말했듯이 연결 중심성이 크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코다를 돌리면 이런 데이터가 약 10만 개가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데이터 중에 어떤 경로가 가장 주요한 경로인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착안하여서 각 경로별로 점수를 매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기려면 우선은 각 경로에 나오는 유전자들이 각각 몇 개씩 있고, 각 유전자는 몇 종류가 몇 개씩 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엑셀의 그 데이터 레이블 기능을 사용하면 어렵지 않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펴보면 ABC C8 유전자가 2개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각 경로마다 G1과 G2가 몇 개씩 있는지 그 수를 더하여서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전체 순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경로가 다른데도 점수가 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 코다가 뽑은 그 경로의 리스트 중에서 같은 경로가 몇 가지가 나왔는지를 세서 더 많이 반복되어 나온 그런 경로를 더 상위에 있는 걸로 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나온 리스트 중에서 상위 20개의 경로를 조사하여서 다른 논문에서 이 G1, G2 그리고 컴파운드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여서 저희가 구한 이 경로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였습니다. 이제 결과 및 고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장 주요한 경로 100가지를 저희가 선정을 하였고요. 이 중에서 1위부터 20위까지의 경로를 관련 문헌을 조사한 결과 17개, 그러니까 백분율로 85%의 경로가 다른 논문에서 이미 다뤄진 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로의 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비교적 정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네, 다음은 결론입니다. 저희는 정확도가 85%로 꽤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 의미는 정확도가 높다는 것은 저희가 보완한 방법이 타당했다는 것이고, 이제 다음은 어떠한 점이 저희의 방법의 타당성을 높게 하였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간식 컴파운드를 선정한 방법인데요. 여기서 두 질병에 해당되는 컴파운드의 교집합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피노타입에 적용하지 않는 성분을 제외함으로써 저희가 마지막에 결정한 22개의 간식 컴파운드가 메이저 컴파운드일 확률이 높아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각 경로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했던 방법인데요. 이 동그라미 하나들이 각 컴파운드에 대한 경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각 22개의 경로들이 있는데요. 여기 사진은 5개밖에 없지만 22개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각 경로들에서 진들의 총합을 구하고 총 경로에서 순위를 내었습니다. 이 방법은 각 경로마다 순위를 구하는 방법과 달리 좀 간단하기도 하고, 모든 컴파운드에서 빈도가 많은 진이 높은 순위 경로에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메이저 컴파운드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더 정확한 방법을 이용해서 코다 네트워크를 돌리기 전에 메이저 컴파운드를 먼저 선정하는 방법이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85% 높은 정확도를 내긴 했지만 그래도 15%의 보완할 점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보완할 점은, 첫 번째는 저희가 연구에서 유전자를 2개만 나오게 했어요. 그 까닭이 유전자를 더 많이 나오게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계산할 때 복잡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1과 진2만을 사용해서 순위를 나타내었는데, 여기서 경로의 길이를 더 길게 하면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의 개수를 셀 때 진1과 진2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해서 개수를 셌는데, 실제로 진1의 위치에서 유전자 종류와 개수표와 진2 위치에서 유전자 종류 개수표를 보면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진의 위치에 따라 개수를 센 후 그 자료를 이용하면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